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,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. 조성음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? 네,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집. 그런데 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날 영문도 모르게 없어진다면 좀 어떨까요? 정말 막막하겠죠. 당장 정말 보이는 게 없네요. 네, 그렇죠.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막막해지는 건 당연할 텐데요. 2달 사이에 벌써 3명.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왜 피해자들의 고통이 반복돼야 하는 걸까요?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, 실효성은 있는 걸까요?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2달 사이에 벌써 3번째 비극인데요.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 여전한 상황입니다.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도 이제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. 네, 숨진 A 씨는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. 2019년 9월 보증금 7,2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요. 2년 뒤 9천만 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201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금 2,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A씨가 재계약할 당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였는데요. 결국 A씨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. 예, 정말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 인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? 네, 최근 사망한 피해자들은 모두 한 사람, 이 건축왕의 임차인입니다. 건축왕의 전세 사기 수법은 다른 가해자들과는 조금 다른데요. 건축왕은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에만 집 무려 2,700여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와. 사업 자금은 직접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냈고요.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 건축왕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집은 안전하다, 경매 아니다라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어왔습니다. 최근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60세대가량도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고요. 네, 그런데 원래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? 네, 이번 경우는 사실 경매로 넘어간 뒤에 이 계약해서 돈을 모두가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. 낙찰된 돈은 건축왕이 대출받은 은행과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가기 때문인데요. 그나마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세금의 3분의 1이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보증금 기준에서 대략 100만 원만이라도 넘으면 아예 받을 수가 없고요.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란 건데요. 이렇게 인천 건축왕 사례를 비롯해서 연이어 벌어진 지난해가 이제 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하지 않았습니까? 네, 정부는 그동안 이제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고요. 또 긴급 주거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는 것, 이런 내용들을 대책으로 마련했는데요. 또 최대 3억 원 이하 전세집까지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연 1%에서 2% 금리로 지원하겠다는 대책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. 그러니까 대책이 나왔는데도 실효성이 없다. 어떤 이유일까요? 왜냐하면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 5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러니 당장 이용할 수가 없죠. 또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20%에 달하는 수천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긴급주거 임대주택은 원룸이 많고 거리가 멀어서 고작 10세대만 이사를 했을 정도였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저리대출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후속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가장 시급한 건 경매를 중단하는 거다.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는 좀 해결이 됐죠. 네, 근저당권에서 우선순위가 밀린 세입자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새 주인에 의해서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. 그 다음으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피해 임차인들이 그 집을 우선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. 결국 그래서 대통령이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. 네, 그래서 당장 지난주부터 정부에서 경매 중단 조치를 곧장 실행했는데요.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중단보다는 연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. 네, 일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뿐이고 그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완전한 중단이 아닌 이상 언제라도 경매가 다시 시작되면 이 피해자들이 주거에서 또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경매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없고요. 또 이미 금융기관 내부에서는
정당하게 저당을 설정했고 또 이를 회수하려는 건 정당한 업무의 일환인데 이를 못하게 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이번에 정부에서 후속 조치에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켰죠. 네, 이 피해자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세비 전액 보장과 함께 자신들이 거주하던 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. 그래서 당정은 이번에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인 간 거래,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법의 문제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. 또 이외에도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또 후속 대책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야겠네요. 이런 좀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빌라왕 사태는 이 바지 사장을 내세웠고요. 그래서 건축주와 대출 브로커, 중개인 등이 공모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선 담보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을 전액받기 위해선 과연 이 집이 경매로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대출금이나 또 세금 등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 이번 달부터는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이 가능해졌으니까 꼭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보증금 반환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겠습니다. 보험료 부담이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 거액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만약에 이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만약 그렇다면 사실 소유자 변경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바뀌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게 정말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안식처여야 할 집이 무거운 짐으로 변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. 사회적 재난이 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뿐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 조성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.